예, 이제 날이 바뀌었습니다. 10월 18일인데, 어제, 부총리께서 실언을 하셨어요. 실언했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, 자꾸 변명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잘못 말씀했어요. 단일 체계를 한다면,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. 말이 안 되죠. 재정적자 세수부족 사태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. 기재부가 발표한 2013년부터 17년까지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은 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작년 이맘때, 그러니까 올해 되면은 흑자가 될 거다. 이렇게 전망했습니다. 근데 그 전망하고는 정반대로 1년 만에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정부가 전망이 크게 빗나간 이유를 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. 그런데 2012년도 경제 성장률이 그 전에 3.3%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2%였습니다. 올 성장률 역시 4%로 전망했지만은 2.7%에 그쳤습니다. 그렇고 예상됩니다. 상반기 재정 수입이 153조 9천억이고, 이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9조 2천억 감소했습니다. 재정 지출은 182조 5천억으로 7조 9천억이나 늘었습니다. 세금 줄고, 새 정부 들어가서 복지 공약 이행하려면 그 비용, 경제 활성화 시킬 때 들어갈 비용, 예산 조기 집행하면서 씀씀이 늘어났습니다. 수입은 줄어들고 쓰는 거는 많고, 결국 이렇게 됐는데, 이렇게 예상을 틀리하면서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. 계속 낙관으로 있다가 결과를 보면 그냥 형편없는 적자가 나오고, 이런 식이 계속되고 있는데, 기본적으로 이 부총리께서 재정 운용하는 능력 자체가 그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는 거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너무 답답해요.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이게 지금 이영섭 의원하고 논쟁을 벌리는 것도 보면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? 단일화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? 그리고 장기적이라는데 장기적인 얘기를 왜 지금 하고 하십니까? 10년 뒤에 할 일을 왜 지금 부총리가 걱정하십니까? 뭔가 말씀을 잘못했는데, 잘못했으면, 그거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정리해버리면 되는데, 그냥 괜히 쓸데없는 변명까지 하니까, 신뢰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. 걱정입니다. 그래서, 처방은 결국 뭐냐? 처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? 지금까지 이 처방에 대해서, 야당은 줄기차게, 부작함수 처리하고 이제 정세해서 상황을 정리하자. 재정적자도 줄이고 복지 예산도 좀 늘려보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이 상황으로 가자. 지금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? 대충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가자고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. 총리가 지금쯤은요, 부총리가 지금쯤은 그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? 저는 정책이 여러분들 본 의원은요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. 특허나 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되면은요 그냥 경제 계속 그냥 꼬라박게 되고, 그리고 그 기회 놓치면은 다시 못 올 수도 있습니다.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아직도 아닌가요?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 서른 의원님 제 지혜로운 말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요, 과거에 우리가 경제 전망을, 차이가 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경제 전망은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저 자신 상당히 중립적인 전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그렇게 하도록끔 경제정책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경제정책의 결과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에서 전제했던 3.9%의 그런 성장을 달성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한 세입이 확보될 수 있고, 또 그러한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가
그러한 재원 대책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해오던 이야기도 또 대표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요. 제가 볼 때는 그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.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부총리께서 가감히 물러나시겠습니까? 한 번, 두 번이지, 세 번씩이나 안 맞으면은, 그럼 뭐 물러나셔야 안 됩니까? 우선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은요,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전혀 모르고 있어요. 실무자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, 부총리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,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될 턱이 없죠. 법인세 공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. 이 부분만 끝내겠습니다. 지금 상위 10대 대기업이 공제받은 법인세가 10조 6천억이나 됩니다. 잘 아실 겁니다. 이게 전체 46만 개 법인이 받는 공제액의 33%가 됩니다. 10개 감면받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? 이런 구조는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10대 재벌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입니다. 자체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.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. 안 도와줘도, 정부가 안 도와줘도 잘할 수 있는 집단들입니다. 따라서 이런 10대 대기업에 돌아갈 수 있는 이익보다는 이익은 덜 내게 하고 정부가 좀 덜 도와주고 자영업자, 중소업자 이들에게 도움을 좀 더 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세제를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? 이거 국민들이 누구 말이 맞다고 그러겠습니까? 제 말이 맞다고 그러지 지금 반박하려고 그랬을 텐데 부총리 말이 맞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. 이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 그 법인세 감면액의 그 원인을 우선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야지 또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 지금 10대 상위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에 주로 보면 대부분 설비 투자라든지 R&D라든지 또는 외국인 납부세 공제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상위 대기업의 활동이라도 볼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러한 것이 앞서 지적했던 대로 그러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공제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뭐 R&D 손금사님을 갖다가 배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. 필요한 그런 것을 수용하면서 또 그런 것을 완화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 다음엔 나성민 의원님. 다음에는 유승걸 의원.